다음 달이면 민선 6기가 출범한 지 1년이 됩니다. 안희정 충남지사 모시고 취임 1년의 평가와 도정활동 계획, 그리고 앞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 무엇인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전국적으로 가뭄이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충남도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아직은 좀 버틸만 합니다. 하지만 우리 서산 태안이나 일부 간척지, 그리고 천수답 같은 경우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수지 준설 사업이라든지 관정 개발 사업을 긴급히 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충남도는 좀 가뭄이 조금 비켜나와 있다고 하니까 좀 더 다행이긴 한데요. 또 내일부터는 장마가 온다고 하니까 좀 시원하게 좀 비 좀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하여튼 물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용수, 그러니까 이제 공업용수, 생활용수, 농업용수, 또 물로는 지표수, 지하수 등에서 물 관리에 대한 종합 관리가 좀 필요합니다. 부처별로 지금 나뉘어져 있는 물 관리 대책을 종합적으로 좀 할 필요가 있고, 그 관리도 권역별로 좀 더 구체화시켜서 물 관리 수급 계획을 좀 짜야 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시급한 좀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 지금 중앙으로 되어 있는 거를 좀 지방으로 좀 내려야 된다는 말씀이죠? 분권시킬 것도 있고요. 권역별로 자치단체들 간의 물 문제에 대한 주민과 참여형 물 관리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만 물을 아껴 쓰는 마음도 더 커질 것이고, 물을 관리하는 구체적 방법도 더 구체화될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중앙부처에서 국토부, 환경부 각각의 부처에서 다양한 형태의 그 물 관리 계획을 짜고 있는데, 이것을 또한 중앙정부도 통합 관리하기 위한 물관리 대책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번 가뭄 사태, 가뭄 피해를 보고 좀 그런 부분도 좀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네. 지사님, 다음 달이면 이제 민선 6기 취임한 지 1년이 되고 또 민선 5기까지 합하시면 이제 5년째 도백으로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자평을 하신다 그러면 어떤 평가를 좀 하실 수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이제 임명되었던 관선 시대의 도지사보다는 선출된 도지사이기 때문에 지방자치의 정신에 입각해서 도민들께 좀 더 현장에서 현장의 책임감을 띠는, 또 직접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지방정부가 되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우리 지방자치의 어떤 그 발전 과제들이 또한 노정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좀 더 자치와 분권으로 대한민국이 효율적으로 그런 작동하는 그러한 국가 행정 체제가 되었으면 합니다. 중앙, 아까도 말씀드렸던 물 관리와 마찬가지로 지방 행정 역시도 좀 중앙에서 좀 분권화될 그런 필요성이 있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현장에 있는 분들이 현장에서의 자기 결정권과 책임력을 높이는 일, 이것은 모든 조직에 있어서의 조직 발전의 저는 기본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중앙 집권 시대로부터 현장에 의해서 또 그 현장에서 직접 선출된 지방 정부들이 명실상부하게 정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가 좀 더 확대 발전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사실 앞으로 가야 될 민선의 과제들이 참 적지 않을 텐데요. 사실 메르스 확산 문제, 저희들이 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데, 충남도 사실은 메르스 첫 번째 환자가 충남 아산에서 발생하면서 진원이 됐지요. 그리고 또 일부에서 또 좀 확산이 좀 됐는데, 현재 관리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예, 아산에 그 소규모 공장을 운영하시는 일본 환자분이 이제 해외에 다녀오셔서 이제 몸이 지역 병원에서 감기인 줄 알고 가보셨다가 잘 안 나와서 평택 성모병원으로 이제 가셨죠. 그런데 현재 그로부터 이제 36일째 우리가 그 질병관리 대책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약 한 1,792분의 격리 관리를 해왔습니다. 이 격리 관리를 통해서 오늘 현재 192분으로 그 격리자 숫자가 줄었습니다. 급감했군요. 예. 그래서 물론 이제 2주간의 격리를 경과하신 분들을 이제 제하다 보니 이렇게 올라갔다가 지금 이제 숫자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관리 상황에 정확히 통제 가능한 상황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현재로서는 우리가 격리 관리자들 또는 격리 관리자 이외에서 지역사회에 감염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건 아주 좀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도민 여러분들과 일선 의료기관의 의사 선생님들과 간호사 선생님들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그렇군요. 네. 또 근데 또 사실 이제 지사님께서 이번 메르스 사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여야를 초월한 초당적인 그런 리더십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인상적이다라는 말씀이 많은데 또 일각에서는 뭐 박원순 꼭 서울시장을 특정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어떤 야당성 뭔가 좀 정보 공개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더 강하게 어필할 필요가 있었지 않았느냐 하는 좀 아쉬움을 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박원순 시장님은 이제 공개를 막 해서 정부랑 좀 불편해진 것 같고 또 이제 저는 질병관리체제에서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강조한 것처럼 보입니다만 두 가지 모두 다 필요한 일입니다. 네. 이 상황을 관리하라고 하면 박원순 시장님도 똑같이 두 가지 정책을 모두 취하셨을 거고 저 역시도 메르스에 대해서 공개 행정을 통해서 중앙과 지방이 함께 운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개의 문장이 아니라 하나의 문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서로 간의 자연스러운 역할 분담을 통해서 메르스 질병 관리를 위해서 우리가 모두 단체장으로서 또 정부의 공직자로서 서로 최선을 다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하실 바 본분을 다 하셨다. 그렇게 좀 더 네. 겸손하게 말씀해 주신 거고요. 민선 5기 당시에 행정, 자치, 삼농, 이른바 3대 혁신 과제를 내세우셨다가 민선 6기에서는 3대 행복 과제를 또 도정 목표로 좀 앞에 내세우셨는데 어떤 겁니까?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제가 선출직 공직자로서 제 임무는 정보 분야를 효과적으로 잘 이끌어서 정보 분야와 행정이 시장과 성실한 모든 시민들의 삶을 뒤에서 잘 뒷받침하는 일입니다. 그런 점에서 어떤 나라나 어떤 시대나 정보 분야가 자기 혁신을 통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네. 충청남도에서 해왔었던 정부 혁신이나 시, 군과 도가 역할 분담을 서로 잘하자는 자치부권 혁신이라거나 또 개방화 시대에 농업, 농어촌이 기본입니다. 이 정책을 통해서 농업 정책을 산업적 기반을 좀 더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은 지난 민선 5기, 민선 6기에 계속되어야 되고요. 여기에 이제 성장과 복지와 지속 가능한 환경 정책에 대해서 저의 도정의 관심 영역을 좀 더 넓혀서 네. 민선 6기의 과제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3대 행복 과제라는 게 구체적으로 보니까 행복한 성장, 네. 행복할 권리, 행복한 환경 네. 요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성장의 가장 핵심은 우리의 그 지역, 세대, 산업, 계층 간의 불균등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의 문제와 양극화를 어떻게 해소할 네. 것이냐의 문제. 두 번째로는 중국을 대표로 하는 많은 추격 후발 국가들의 추격을 우리가 어떻게 뿌리치면서 우리의 국민 소득을 좀 더 향상시키는 산업 기반을 만들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질적인 성장을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근데 이 성장 전략이 전통적인 지난 20세기의 국가주도형 산업 정책 가지고는 저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성장이 지속 가능하고 동반 성장의 가치를 지녀야 되고 또 새로운 미래 산업에 대한 일자리를 만드는 창조 혁신 경제여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강조하시는 창조 혁신 경제는 저는 올바른 화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성장에 대한 새로운 20세기의 국가주도형 산업발전 모델로부터 새로운 산업으로의 전환이라는 측면에서 행복한 성장 전략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현재 충청남도는 2030 충청남도 경제산업 비전을 수립하기 위해서 좀 노력해 있습니다. 이것의 핵심은 네. 지난 20세기까지 국가 주도형 발전 모델로부터 우리가 새로운 발전 미래 비전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것이 이제 행복한 성장에 대한 저희들의 고민이고, 예. 행복한 그 권리, 이것은 아무래도 이제 인권, 복지는 사상 인권의 문제입니다. 사람의 존엄성을 우리가 얼마나 보장하면서 우리가 같이 살아갈 것이냐 이 문제입니다. 그런 점에서 권리의 목록들을 높이되, 다만 그것은 시민의 책임과 시민의 주인의식을 전제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시혜적으로 베풀어주는 권리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행복한 권리라고 하는 이 권리 목록을 복지 목록까지 포함해서
시민의 책임과 참여를 높이는 전략으로 행복한 권리 목록을 늘릴 것이고요. 예. 행복한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건 지속 가능한 발전 철학입니다. 자연을 혹사시켜서도 특정한 계층을 혹사시켜서도 우리의 좋은 발전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노동자, 새로운 기업과 정보 분야 이 모든 것들이 또 사람과 자연이 함께 순환 고리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따로따로 분리해서 우선 당장 급하다고 개발을 하거나 거기에 집중하던 편중된 정책을 써서는 좋은 결과물이 나오지 만들 수 않는다.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행복한 성장, 권리, 환경이 다르게 두루 같이 맞물려 작동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보이는데요. 예. 지사님께서 지금 지난해에 이제 조금 정부에 제안하셨던 것 중에 눈길을 끄는 게 차등적 전기 요금제라는 게 있습니다. 네. 저 이렇게 보니까 저쪽 화력발전소 쪽에 대한 지원을 좀 해달라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복합적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밀양 송전탑과 관련되어서 그 어르신들이 그 송전탑 주변에서 그 싸우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뭔가 우리는 이 전력 에너지의 소비 체제를 좀 바꿔줘야 합니다. 충청남도로만 보면 예. 전국 화력발전 시설의 50%가량을 우리 충청남도 서해안에 다 두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에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전기 중에서 25%가량만 우리 지역에서 쓰고 나머지는 다 수도권으로 또 외부로 나갑니다. 그런데 그 요금 체계가 똑같아 가지고는 안 됩니다. 네. 이것은 두 가지 문제를 가져옵니다. 하나는 가장 비싼 에너지, 전기의 소비 패턴에 대해서 뭔가 우리는 좀 더 그 과정에 들어가는 비용을 밀양 송전탑의 그 할아버지나 할머니의 그 마을 분들의 비용을 우리는 지불해야 합니다.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런 발전소로부터의 사용처까지의 이 거리를 차등화시켜서 요금 체계를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를 들면 발전시설이 있는 주와 안 그런 뉴욕주는 거의 요금이 2배 차이 납니다. 가까울수록 저렴하겠다는 의기겠죠. 그렇죠. 이제 이렇게 해서 사실상은 국토의 균형 발전을 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가장 비싼 에너지, 전기의 소비에 대해서 우리는 뭔가 경각심을 합리적 가질 수 소비 있겠군요. 기준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좀 의구점이 드는 게 지금 원자력 발전소가 예를 들어 지금 몇 개 군데 뭐 부산이라든가 무슨 뭐 경주라든가 뭐 영암이라든가 이렇게 좀 단지화되어 있는데 그럼 그 지역은 좀 차등 전기 요금을 혜택을 받고 있는 건가요? 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원자력이나 수력 내지는 화력 발전은 지역 자원 시설세라고 해서 네. 인근 5km 반경 내의 마을에 대한 마을 지원 사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상은 이 에너지 소비를 개선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또 국토에 어디에 살든 그 주민들이 동등한 기회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도 그 정책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네. 그런 점에서 저는 이번 기회에 그 전력의 사회적 비용까지 고려한 그러한 에너지 요금 체계를 수립함으로써 에너지 소비의 합리성과 네. 또 전환을 좀 꽤 해야 된다 이렇게 시점이다. 생각합니다. 네. 또 하나 지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하나 지방재정법 개정안 이게 좀 국회가 통과가 됐는데 이 역시 안희정법이라고 불리던데요.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그 상임위 의원님들 특히 이제 경기도 우리 김민기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를 하셔서 충청남도가 지난 3년 전서부터 도와 시군의 세입 세출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세입 세출을요. 네. 인터넷이나 이런 쪽으로. 네, 우리 도청으로 치면 네. 이제 인터넷으로 들어가 보면 오늘 도청에 수입이 얼마 발생했습니다. 그게 하루 단위로 돈다고요? 지출은 어떻게 됐습니다. 근데 지출 항목에 들어가 보면 예를 들면 어느 군에 항반 어항 관리 사업으로 돈이 지출됐습니다. 그럼 거기를 클릭해 보면 그 사업이 어떤 내용입니다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재정을 공개해 왔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주권자가 알아야 합니다. 주권자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 주권자한테
못 알려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네. 정보 공개를 통해서 주권자들이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의 주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려면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왔는데 이것을 국회의원님들이 주목하셔서 네. 지방재정법을 일부 개정해서 이제까지 연간 1회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지방회계 상태를 충청남도의 정부 재정 공개 사례를 그 계기로 해서 그렇게 의무적으로 공개할 것을 법률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게 사실 보면 말씀 들어보니까 충남도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의 어떤 그 투명성이랄까 신뢰도 이런 거를 굉장히 끌어올릴 수 있는 아주 좋은 입법인 것 같은데요. 사실 지사님들 바라보는 시선 중에는 지방자치, 광역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바라보는 시각도 있고 또 우리 정치의 미래로서 또 바라보는 시각이 엄존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지사님께서 몸담고 계시는 새정치민주연합 당내 상황이 통합과 혁신이라는 이 두 가지 가치가 굉장히 충돌하는 모습인데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이런 갈등과 분열상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합니다. 예, 저 스스로도 많이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나 더 이렇게 보면은 대한민국이 단결해야 합니다. 여당과 야당의 진보와 보수가 이렇게 서로 적대해서 상대를 향해서 이렇게 적대하는 정치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전임 대통령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 공과를 따지더라도 대한민국 지도자로서 그분들을 우리가 정당 소득이 다르더라도 잘 모셔야 합니다. 네. 그래야 대한민국이 단결합니다. 대한민국의 이 20세기의 낡은 이념과 지역에 기반한 이 대립적 정치를 끝내야 합니다. 또한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당 소속의 많은 정치인들과 선후배들께 말씀을 드린다면 단결해야 합니다. 단결만이 살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군요.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민과 또 도정, 도민들에게 한 말씀을 전해주신다 그러면 어떤 도정 펼치시겠습니까? 예, 지방자치를 통해서 좀 더 효과적이고 일 잘하는 지방정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번 메르스 질병관리체제에서도 국민 여러분들께 호소드렸습니다만 지방정부의 책임과 권한이 좀 늘렸으면 합니다. 중앙정부도 지방정부에게 지방정부를 좀 믿고 그 권리와 책임을 좀 넘김으로써 현장의 대응력이 높아져야 그래야만 어떤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이것을 중앙정부에서 지침을 내려와야만 움직이는 조직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런 점에서 현장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문제를 풀어야 될 핵심 주제이고 그 현장에 계신 주권자들이 이 나라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20세기 국가 운영 방식에서 이제 좀 더 국가 운영 체계가 더 합리적이면서 더 그 미래를 향해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국가체제 혁신이 저는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지방자치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자치와 분권의 주제는 단순하게 민주주의 정치체제가 아니라 국민 여러분의 생명과 재산, 국가의 미래 발전에 동력이 된다. 그래서 지방자치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서 많은 지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